9위는 역사 속 호화저택 사이에 유일하게 순위에 속한 현대주택입니다. 자, 바로 광저우에 위치한 다이산장, 다이산庄인데요. 왜냐? 가장 비싸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하나로 663억 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이거 배 아프네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곳인데요. 다이산장이 위치한 지역은 풍수가 좋기로 유명하고요. 단지가 들어선 곳은 용이 하늘을 나는 형상을 하고 있어서 더욱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63억 원이라고 하면은 로또를 대략 한 40번쯤 맞아야 하는 건가요? 다음 생에. 네. 부럽네요. 네, 9위는 허난성에 위치한 강백만 장원 칼발왈장유엔입니다. 이 청나라 시대 최고 부자인 강씨 집안을 그대로 보존한 곳인데요. 무려 1000여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주택으로 들어가는 주변의 마을과 학교 모두가 예전에는 강씨 집안의 일부였을 정도로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이 저택 안에는 33개의 정원, 150개의 건물, 73개의 동굴이 있고요. 뒤로는 동굴까지요. 그죠. 뒤로는 망산을 업고 앞으로는 낙하강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좋은 풍수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내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국보급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이 나라의 귀족돼서 박물관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8위는 시장에 위치한 파랍장원 파라장유엔입니다. 파랍장원은 매우 견실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도 보존이 유일하게 완전한, 또 티벳에서 가장 큰 정원입니다. 부탄 왕국 내 한 부락의 추장인 파랍이 지은 저택으로 현재는 본체 3층 건물과 57칸의 방이 남아있는데요. 약 17세기 정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파랍장원은 비참한 노예들의 삶의 한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파랍의 가족들이 호화롭게 살던 생활 환경과는 크게 대비되는 노예들의 생활 환경으로 악명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건축 역사를 지닌 동시에 노예들의 뼈아픈 삶이 함께 머물러 있는 곳, 두 얼굴의 파랍장원이었습니다. 7위는 산둥의 모시장원, 모시장유엔입니다. 지방 관료였던 모 흥림이란 사람과 그 후손들의 주택으로 청나라 때인 1735년에 처음 건립이 됐고요. 짓는 데만 24년 정도가 소요된 곳입니다. 네, 중국의 전형적인 봉건지주의 장원으로 중국 전통 건축의 보배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동서가 158m, 남북이 148m, 건축물은 총 480칸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길 잃어버리겠는데요? 야, 이 한성 씨의 집안이 이렇게 넓게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보아 이 가문이 얼마나 부유한 집안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모씨 장원을 위해서 내려다보면 수도 베이징의 황궁인 자금성처럼 중앙선을 따라서 좌우가 엄격히 대칭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서 중국 민간의 작은 자금성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6위는 산시성에 위치한 강씨 장원 짱시庄园입니다. 가장 호화로운 토굴식 건물인 강씨 장원의 주인은 청나라 때 산시성 북부에서 가장 돈이 많은 지주였다고 하는데요. 베이징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오고 온갖 장인들을 모아 16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이 장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외관뿐만 아니라 8m 높이의 담이 장원을 둘러싸고 있고 높은 곳에는 포대까지 마련되어 있어 군사적인 이점까지 갖추고 있다는데요. 교묘한 설계와 엄밀한 구도로 지어져 있어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5위는 산시성에 위치한 황성상부 황청상푸입니다. 여러 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황성상부는 청나라 4대 황제인 강희제의 스승이었던 진전경이 모친을 위해 지은 집인데요. 진전경이 베이징에서 벼슬을 할 때 연로한 어머니의 상경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고향인 진청에 베이징의 자금성과 유사한 저택을 지어서 황성상부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19개의 정원, 640칸의 방이 있고요. 담장의 길이가 1700m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머니를 위해 짓기 시작한 이 저택은 250년에 거쳐 완공이 되어서 570년이라는 역사를 갖게 되었죠. 2010년에
5A급, AAAAA급 관광지로 격상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4위는 산시성에 위치한 왕가대원, 왕자다유엔입니다. 청나라 4대 명문가 중 하나인 왕씨 가문은 산시성의 부유한 상인 집안인데요. 약 600년 전 두부와 소금 장사로 돈을 벌기 시작한 왕실이라는 사람이 돈을 모아 짓기 시작했고 300년에 걸쳐 완공된 대저택입니다. 이 저택 안에는 교육시설, 방위시설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보면 사방이 막힌 폐쇄적인 구조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기 아주 편리한 개방적 구조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3위는 스촨성에 위치한 유시장원, 려시状元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되고 규모가 가장 큰 지주의 장원으로서 유시장원에는 볼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서양식의 건축 양식과 중국식 건축 양식을 조화롭게 접목한 건물은 한 번 보면 절대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며 포드 자동차와 모던한 소파, 또 조각이 화려한 기둥과 대들보가 있는 침실은 이 건물 주인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나치게 화려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저택의 주인은요. 중국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살게 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나쁜 지주 대표라고 하네요. 못된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며 사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요. 6위가 강씨 장원이었습니다. 강씨 집안이 청나라 때 산시 북부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었고 그때 이 장원을 지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다고요.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자수성가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잘 산 건 아니었어요. 조상 중에 위대한 업적을 쌓았거나 혹은 엄청난 직위를 맡았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부터 이 투잡이라는 걸 좀 알았나 봐요. 이때부터? 예. 이 옛날에도. 네, 옛날에도 이 예전에 강요조라는 사람의 할아버지가 낮에는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장사를 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땅을 샀대요. 굉장히 현명하죠. 네. 댓글을 잘하셨네요. 그렇죠. 돈이 어느 정도 딱 쌓이면 사람이 좀 이렇게 나태해지기 마련인데 맞아요. 이분은 참 쉼없이 끊임없이 돈이 많이 모였을 때에도 쉬지 않고 또 절약까지 하셔가지고 그 모은 부를 또 이어받아가지고 강요조가 바로 강씨 장원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으로 가문을 일으키게 된 거죠. 오. 그런데 또 그 반대가 3위에 나왔던 유씨 장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서 얻은 부로 이렇게 화려한 저택을 또 지었다고 하는데 뭐 40대 이상 중국인들은 이 집안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저는 이 유문채라는 사람의 진실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뭐 교과서에서 뭐 나쁘다라고 했는데 네. 한간에 또 7년 동안 유문채라는 사람을 연구한 학자가요. 네. 사실 이 유문채라는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돈이 많은 거주였는데 문제는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 이제 배척해내고 이 사회주의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표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악당으로 몰아갔다라는 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분의 진실이 뭔지 정말 너무 궁금해요. 근데 저는 네. 반대로 그 악당으로 몰아간 그걸 보고 왔는지 네.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치가 심하고 악독한 사람이라는 걸 보고 왔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1900 이상 그 당시에 이 수입차들을 막 많이 모아가지고 뒀었대요. 그럼 사치가 좀 심했고 또 차를 보관하는 차 보관소를 만들기 위해서 촌민 23가구의 그 원래 있던 그들의 그 땅을 좀 짓밟아가지고 자기의 차 보관소 썼다. 뭐 이런 아까 뭐 차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포도차를.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봤었고 또 하나는 또 이 사람이 이제 아편을 피웠었는데 아편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여름에 아편을 피우는 곳, 또 겨울에 아편을 피우는 곳 따로 두고 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보고 왔거든요. 진실을 밝히고 싶네요. 네. 네. 이게 뭐 저희는 호화저택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네. 중국의 또 이런 무서운 역사까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마지막 순위만 남겨두고 있죠. 네, 이제 1, 2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중국의 역사 속 호화저택 탑10 마지막 1위와 2위 순위입니다. 1위 후보입니다. 호화저택인지 마을인지 모르겠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상가장원.
자, 그리고 건물 전체가 문화재감인 교가대원. 과연 이 중 1위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문화재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자, 1위는요. 산시성에 위치한 교가대원이 맞습니다. 네, 저자다유엔인데요. 말 그대로 불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집성촌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저명한 상업금융자본가이자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엄청난 번성을 누린 교씨 일가의 대저택입니다. 6개의 큰 정원, 20개의 작은 정원, 313칸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4위에 나온 왕가대원에 비해서 부지도 3분의 1, 건축 면적은 10분의 1밖에 되진 않지만 건축 양식이나 장식 조각, 또 내부 물건들은 훨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는 황제 궁전을 보려면 고궁을, 민간주택을 보려면 교가대원을 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2위는 산시성에 위치한 상가장원 장자庄园입니다. 상가장원은 창씨 가문이 모여 살던 민가촌인데요. 상가장원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저택들이 범접할 수 없는 넓은 면적입니다. 약 1,500여 개의 방과 자연부락 4개가 한데 이어져 만들어진 상가장원의 건설 규모는 한종 민가 건물 중 최고로 꼽혔습니다. 때문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중요한 장소 몇 군데만 둘러보고요. 그래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현재 남아있는 장원은 원래 규모의 5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웅장한 곳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 정도면 집에서 미아 발생하겠는데요? 진짜로요. 바단지린 사막, 바단지린 샤모입니다. 신기하고 광활하기로 유명한 바단지린 사막은 내몽고 자치구에 위치해 있고요. 중국에서는 3번째, 또 세계에서는 4번째로 큰 사막인데요. 모래산, 호수, 푸른 풀, 조류, 오래된 사찰, 쪽빛 하늘, 그리고 낙타.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독특하고 보기 드문 사막의 경치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바단지린 사막에 신기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생명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사막의 밤하늘이 수많은 별잔치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아, 이거 10인데 벌써 이래도 될까요? 9위입니다. 9위는 원양제전, 유엔양 티티엔입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의 계단일까요? 원양제전은 운남성 소수민족 한이족이 대대손손 보존해온 거대한 계단식 논인데요. 벼수학 후에 논바닥에 가둔 물은 계절에 따라 하늘색이었다가 붉은색이었다가 하고요. 또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하얗게 변하는 모습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카메라를 한 대 사야 할까 봐요. 네. 8위는 바상초원, 바상차오유엔입니다. 풍요롭고 넓은 산림지대와 목초지, 쾌적한 푸른 초원, 또 적당한 기후를 기본으로 사계절 내내 다양한 경치를 선사합니다. 때문에 많은 영화 및 TV 드라마, 심지어 결혼사진 촬영지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셔터만 누르면 작품이라고 하니까요. 사진 작가분들의 천국이라고 불릴만 하네요. 7위는 카나스입니다. 중국의 스위스, 동방의 알프스라 불리는 카나스는 몽고어로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신비하다라는 뜻. 카나스 호수의 이 물색은 마치 물감을 탄 듯한 오묘한 매력이 있는데요. 시내 팔레트라 불리는 이곳에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유람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진짜 좋겠다. 네, 물안개와 운해가 거치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에메랄드 물빛 호수. 산의 정상에서 아직 녹지 않은 만년설, 그리고 푸른 침엽수가 만들어내는 장관까지 중국인들도 잘 모르는 진짜 중국의 아름다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배경화면에 많이 나오는 사진처럼. 일단 중국에 이렇게 다양한 특색을 갖춘 지역이나 지형이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10위부터 신기합니다. 엄청난 사막이 중국에 있었네요.
네, 이 바단지린 사막은 국가급 자연보호구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곳인데요. 특히 연간 강수량이 40mm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오아시스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9위를 살펴보면 거대한 계단식 논, 원양제전이 꼽혔습니다. 우리나라 남해도 그 유명한 계단식 논이 있는 다랭이 마을, 거기가 굉장히 또 유명할 텐데 여기는 아까 보니까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맞아요. 이 중국의 소수민족인 한이족이 오랜 시간 일궈온 밭인데요. 원래 한이족이 이 티베트 지역인 청장고원에서 살던 민족인데 한족과의 투쟁에서 지고 나서 이 오지 중의 오지인 이곳에서 논밭을 개간하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한이족이요? 네, 한이족. 한이족. 한족에서 쫓겨난 한이족이 정말 오지에 숨어서 일궈온 논밭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뒤늦게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아까도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정말 보면서도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장관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아마 저기를 가서 보면 말문이 막힐 턱 막힐 것 정도로 같아요. 장관일 것 같습니다. 원래 저런 명소를 가면 이거를 다 사진에 못 담아내는 게 정말 원통하다는 맞아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실제로 가면은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정말 중국인들도 감탄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자, 이곳은 봄의 성이라고 불리는 운남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원양제전은 춘절 전후에 가장 예쁘다고 해요. 마침. 그래서 긴 연휴를 이용해서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일일 투어는 하기 좀 아쉽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는 추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10위부터 7위까지 살펴봤는데 여기에 나온 모든 명소들이나 촬영 성지들을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중국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너무 다른 달라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상위권에는 더 어떤 아름다운 명소들이 등장할지 바로 순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륙을 대표하는 촬영 성지 탑10 6위에서부터 3위까지의 순위입니다. 6위는 동촌 홍토지, 동川홍토디입니다. 자, 글자 그대로 땅이 빨갛다라는 뜻인데요. 붉은 계단식 논과 노랗게 물든 작물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홍토지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의 홍토지. 하지만 실제로 보면 경치가 더욱 아름다운 곳은 중국 운남성에 있는 동천 홍토지입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보면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색을 현란하게 칠해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자, 이런 신비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위는 동국 설향, 동베이 슈에샹입니다. 겨울왕국이네요. 정말요. 그러니까요. 흑룡강성 남동부에 있는 도시 무단장에 펼쳐지는 한편의 동화 속에서나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네. 중국판 아빠어디가 시즌1 마지막 촬영지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강설 기간이 길고 자주 눈이 내려 3일 이상 맑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매년 평균 적설량 2m로 중국 최고 수준인데요. 자, 눈이 깨끗하고 점도가 높아서 중국의 설향, 눈의 마을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정말 레릿고 부르면서 엘사가 진짜 살고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죠. 4위는 오명 불교학원, 오밍 부슈회院입니다. 해발 3,700m 고원산간지대 우지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 최대 티베트 불교 학원입니다. 이 1980년 한 티베트 고승이 32명의 제자를 가르치면서 시작된 오명 불교 학원은 1990년대 말 이미 10,000명을 넘어섰고요. 최대일 때는 전 세계에서 37,000여 명의 수행자들이 몰려들어서 거대한 수행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행 승려들이 직접 쌓아 올린 만여 개의 붉은색 촉방은 경건함을 자아내는 장관이죠. 꼭 레고로 만든 거 같지 않아요? 좀 그런 느낌도 그러네요. 있어요. 조그맣게 다 모여 있는 네. 3위는 소동강, 샤오동장입니다. 계림 시내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역시 사진작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입니다. 가봤어요. 진짜요? 자욱한 새벽 물안개 때문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마치 산신령을 만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몽환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에서 9월이 이 물안개가 절정인데요.
아열대 기후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온이 만나 이 같은 물안개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야, 정말 소동강 앞에 서서 이 모든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중국에 이런 곳들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본 곳인데 너무 예쁘네요. 자, 6위가 동천 홍토지. 땅이 정말 새빨간 그런 색이더라고요. 운남성이 원래 습기가 좀 많고 또 따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흙 속에는 유난히 그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산화를 거쳐서 천천히 또 침전이 되면서 이런 색을 띠게 된 것이라고 지구과학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곳이 더욱더 아름다운 이유는 히말라야 끝자락이기 때문인데요. 전체 지형의 무려 94%가 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비탈진 산을 깎아서 이렇게 논밭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네, 이렇게 밭 층층마다 토양 높이가 달라서 철분 함량이 다르고 그래서 이 붉은색도 조금씩 다른 거라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5위가 저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 거의 동화책에 나올 법한 네, 그런 맞아요. 설경이 또 펼쳐졌습니다. 흑룡강성에 위치한 설향이라는 곳인데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겨울왕국의 실사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판 아빠 어디가 촬영지였다고 하면 인기가 대단할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났습니다. 그 촬영 당시가 2013년이었는데요. 그 촬영 이후에 관광객들이 정말 급증했고요. 문의도 폭발했고 그래서 관련 여행 상품이 막 나왔습니다. 근데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이곳이 동북 서양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중국의 여행지로 꼽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현지인들도 강추를 하고 네네네. 또 아까 보니까 사진들이 정말 이게 현실인가 믿기 맞아요.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사진이었는데 네. 이렇게 사진이 잘 찍히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눈이 안 쌓인 데가 없고 또 눈 하면 이렇게 자동 조명 효과도 되고 아, 블링블링. 뽀얗게. 뽀얗게 필터 맞아요. 처리되잖아요. 게다가 뭐 주변에서 개나 말들이 썰매를 끄는 풍경도 볼 수가 있고 하니까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눈에 반사돼서 타면은 피부 잘 회복 안 되는 거 알죠? 선글라스는 꼭 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위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마지막 남은 1, 2위도 확인해 봐야겠죠? 대륙을 대표하는 촬영 성지 탑 10 마지막 1위와 2위 순위입니다. 1위 후보입니다. 이탈리아의 물의 도시 베니스가 있다면 중국엔 이곳이 있죠. 푸지엔성에 위치한 시아프. 네, 두 번째 후보는요. 세상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 볼리비아에는 우유니 사막이 있다면 중국에는 또 이곳이 있다고 합니다. 칭하이 성에 자리 잡은 차카 염호. 과연 이 중에 1위는 어떤 사진이 더 예쁘세요? 저는 착하요. 저도 착해요. 네, 예쁜데. 그런데 1위는 시아프입니다. 네, 얼마나 더 이렇게. 예쁘겠어요. 네, 푸지엔성의 동북부에 위치한 항구 샤프는 경제구 항구 도시면서 또 중국의 다시마 및 김 등 해조류의 본산지, 물고기와 쌀이 많이 나는 고장이기도 하고요. 또 맹자의 고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과 갯벌이 어우러진 아름답고도 조용한 어촌 마을인데요. 때문에 중국판 물의 도시 베니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각 계절마다 행해지는 어업과 또 간석지가 가장 아름다운 촬영 포인트가 되는데요. 봄이 되면 짙은 안개와 짙푸른 녹음의 풍경을 화면에 담을 수 있고요. 또 가을철이면 아름다운 해안을 배경으로 해가 지는 아름다운 일몰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기분 아닙니까? 진짜요. 2위는 차카염호, 차카옌후입니다. 남미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은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듯한 환상적인 경관으로 많은 여행객들의 버킷리스트로 꼽히는데요. 볼리비아에 이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다면 중국에는 차카염호가 있습니다. 차카염호는 몽골족, 티베트족 자치주 남쪽, 또 칭하이성 시능에 위치한 천연 소금 호수로 세계 4대 소금 호수 중 하나입니다. 하늘과 땅, 그림과 사진의 경계가 사라지는 곳, 하늘의 거울이라는 별칭을 가진 중국의 소금 사막인데요. 말이 너무 멋있네요. 네, 드넓게 펼쳐진 소금 사막이 커다란 거울이 되어 하늘의 풍경을 담아내며 많은 관광객들과 예술가들을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유니 사막까지는 너무 멀고 비싸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 차카염호로 눈을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1위는 중국의 베니스 샤프였고요. 2위는 중국의 우유니 사막 차카여모였습니다. 샤프는 그냥 일반적인 어촌 마을 같은데도 굉장히 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특히 간석지가 정말 장관인데요. 이 어민들이 미역을 수확하는 모습이나 또 미역을 말리는 모습은 하나의 볼거리가 됐고 관광객분들도 많이 구경을 한다고 하고요. 특히 이곳은 CNN이 선정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40곳 중에 하나라서 한번 정말 가볼 법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정말 많은 곳들의 아름다운 명소를 봤는데 다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만큼 중국인들도 실제로 많이 가는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샤프는요, 아열대 교회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대다수의 도시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때문에 이곳은 중국인들에게도 너무너무 매력적인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깝게 2위를 차지했지만 제 마음속 1위, 이 차카여모인데요. 네.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부럽지 않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왜 여태까지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버킷리스트로 맞아요. 제 버킷리스트에도 있거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꼽으셨을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는 분들은 여기를 대체지로 해서 가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여행을 많이 가는 편이기도 한데요. 이 한국에서 간다고 하면 우유니 사막보다 경비가 88% 저렴하기 때문에 아쉬우신 분들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기 가시는 걸 훨씬 정말 많이 추천드립니다. 줄어드네요. 네. 당장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은 또 소금 사막답게 정말 많은 양의 소금이 있기로 또 유명하다는데요. 중국 14억 인구 전체가요. 70년에서 8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와. 소금량이 와. 있다고 하네요. 와, 그리고 또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네. 중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 갈 때는 빨간색 옷을 가지고 가야 된대요. 왜요? 네, 그래야 이제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어서 하얗고 파랗잖아요. 거기에 딱 갈비. 빨간 포인트가 딱 태양처럼. 있으면 너무 예쁘게 나온다고 와.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되게 특별한 웨딩 사진을 찍는 커플들에게도 인기라고 합니다. 네, 요즘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중국에 숨겨진 그야말로 보물과 같은 곳, 촬영 성지로 유명한 명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은 그 두 분이 실제로 가보신 곳이 있거나 아까 소동강은 가보셨다고 네. 했던 것 같은데 가보고 싶은 곳 어디가 있을까요? 먼저 한경 씨는 어디가 가고 싶나요? 저는 그 스위스, 동양의 스위스라고 하는 카나스에 카나스. 가서 뭔가 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딱 풍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거기서 인생샷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이쌤은요? 저는 아까 이제 계림, 꾸이린 조금 가봤으니까 꼭 가고 싶은 데가 원양제전을 한번 가고 싶은데 원양. 계단식 논이요. 제가 예전에 계림, 꾸이린에 갔을 때는 용척제전이라는 데를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게 10위 안에 없더라고요. 그걸 제치고 원양제전이 올라온 걸 보면 또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아서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인생 여행 버킷리스트에 오늘 나온 명소 중 한 곳을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차트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